네, 안녕하십니까. 경매 공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로 최우선 변제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그럼 최우선 변제금이 뭔가 이렇게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금액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상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우선 순위는 경매나 공매로 인해 건물이 매각될 경우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지역별로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일정 금액을 법에서 최우선 변제금으로 정해놨습니다. 요건은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소액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런 법률 조항이 어디에 있느냐?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제8조 여기에 나열이 됐습니다. 보증금 중 일정에게 보호해서 명시가 돼 있고,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은 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는데 제1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중 일정에게 보호, 이렇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이 최우선 변제금은 뭐 어차피 경매 공매를 하려면은 주택만 할 수도 있고 또 상가 건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가 건물에 해당되는 것도 이번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건물에서 확정 일자의 법적 근거 어디가 명시가 되어 있느냐? 그 법적 근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임대차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 또 임대차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 공매 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정일자를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느냐?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동주민센터, 이게 동사무소죠. 그 다음에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면 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날인을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또 확정일자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지금 법으로 제정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주택은 언제 시행됐느냐? 1989년 12월 30일 이때에 시행됐습니다. 이때 최초로 시행됐는데 이때는 금액이 얼마였느냐? 보증금 1000에 최우선 변제금이 그때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 아주 적죠. 1000만 원에 300만 원 최초 시행할 때 1000만 원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느냐? 서울특별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 도시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물건지의 경매나 공매로 들어갈 때 그거를 서울특별시인지 아니면 지방 광주 광역시인지 부산광역시인지 인천광역시인지 다 도별로 다 틀리니까 시별로 도별로 다 틀리니까 그거를 공매나 경매 들어갈 때 꼭 그거를 명심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2001년도 9월 15일자 시행됐는데 4천만 원에 보증금 4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1,600만 원까지 보증을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증을 해줍니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읽어봐 주시고, 그럼 최근에 법이 업데이트가 된 게 2023년 2월 21일자에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그때 그 금액을 보면은 1억 6,500만 원, 1억 6,50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금이 5,500만 원까지 변제를 해줍니다. 이 시행일자 시기는 전부 부동산 등기부 상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게 말소 기준에 의해서 설정된 그 이전에 그 시행일자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전입한 세대 언제 전입했나 시행일자하고 말소 기준에 해당되는 그하고 바로 이전에 시행된 거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이때에 근저당이 설정됐다. 이때 그러면은 기준은 2018년 9월 18일자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기준에 보면은 1억 100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체결했으면은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상가 건물에 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상가 건물은 좀 이제 주택보다 좀 늦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2015년 5월 13일자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때 2015년 5월 13일자에 시행됐는데, 이때 보증금, 그러니까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보증금 얼마에 얼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환산해서 해야 되는데, 그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일단 그 환산한 보증 금액이 6억 9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2015년도에 만약에 상가 임대를 했다. 그 보증 금액이 환산해서 해보니까 6억 9천만 원 이하였다. 그러면은 4,500만 원까지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보니까 9억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은 6,700만 원까지 최우선적으로 변제금을 준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하고 상가 임대차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약간 뭐 차이가 있습니다. 뭐 약간이 아니라 이 많이 차이 나죠. 그러면은 이제 최우선 변제금을 한번 어떻게 이렇게 해서 찾아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보려면은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말소 기준, 저번 시간에 말소 기준 권리를 다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를 또 찾아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는 대부분 말소 기준 권리 해당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명심을 하고. 웹에서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2018년 9월 18일자에 전입을 했다. 그럴 경우 전입을 하고 그때 전입을 1억 천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1억 천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2021년 5월 11일자에 또 1억 5천에 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하고 그 다음에 2023년 2월 21일자에 또 전 부동산 임대차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억 6,500에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하고 이럴 경우에 이 부동산 등기 부등본상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면은 이게 제일 순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근저당권이 하나, 둘, 세 개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제일 빠릅니다.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와 동시에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이때에 2018년 9월 18일자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은 그때 기준으로는 1억 천에 그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으로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하면은 그 다음에 이때에 그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좀 이때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1억 5천이 추가돼 가지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배당 금액이 있으면은 넘어갈지는 몰라도 배당 금액이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 다 정산됐다 그러면 이 이후로는 배당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우리 또 마찬가지로 주택지가 서울특별시라고 가정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2021년도 5월 11일자에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B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2023년 2월 21일자에 C라는 사람이 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 B가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시장에 나온 어떤 경우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말소 기준 권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저당권 이것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이 순위를 따져보니까 1순위가 임차인 A 이때 그 근저당권보다도 최우선 변제 그러니까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21년도 5월 11일자에 전입한 사람은 1억 5천, 1억 5천에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줍니다. 그런 것을 가정해서 그러면 1억 5천에 전입에 들어왔다 하면은 전입 신고해서 그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1억 5천에 하고 들어왔다 하면은 임차인 A 기준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이거니까 기준은 전의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금액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도 전입했는데 1억 3천입니다. 근데 1억 3천이면은 이 이전의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이전에 2021년 5월 21일과 2022년 사이에 이 기준은 1억 5천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5천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해주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임차인을 보니까 임차 금액이 1억 3천이에요. 그러면은 1억 5천까지는 해준다고 했으니까 1억 3천은 당연히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우선 그 변제금으로 A와 C 이 임차인에게 각각 5천만 원씩을 최우선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순위로 근저당권자 B 이 근저당권자 B가 그러니까 5천만 원이니까 1억을 먼저 이 A 전입자하고 C 전입자한테 배당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으면은 이제 B 근저당권자한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선 변제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근저당권자한테 이렇게 배당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5천의 그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1억은 뭐 날리는 거겠죠. 5천만 원까지는 그 최우선 변제가 되니까 C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최우선 변제 받았으니까 나머지 8천만 원은 또 그냥 배당받지 못하고 날리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또 뭐 다른 또 이렇게 다 보증을 받으려면 또 다른 어떤 그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도 또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2015년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A라는 사람이 금융권이겠죠. 그 다음에 2021년 5월 11일자에 B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고 1억 5천에 전입 그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C라는 또 금융권이 또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고 2023년 2월 21일자에 또 B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1억 6,500에 했다고 가정을 하고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등기부 등본상에 나타났다고 가정을 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1순위가 누구냐? 1순위는 임차인 B가 5천만 원 1차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 2021년 5월 11일 날 전입신고를 한 그 임차인한테는 그 해당되는 조건이 1억 그 임대차 계약 1억 5천 이하로 계약했으면은 5천만 원까지 보증을 해준다는 최우선 변제금을 준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2순위는 이 근저당권자 A가 이제 우선 변제로 그 다음 2순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순위는 임차인 D가 5,500까지. 그러니까 이제 3순위입니다. 이게 배당하고 막 이제 이렇게 금액이 남을 경우에는 이렇게 순위별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3순위는 이 경우에 3순위는 임차인 D가 1억 6,500에 그 임대를 그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2023년 2월 21일은 이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은 1억 6,500 이하로 계약했다면은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임차인 D는 5,500만 원을 최우선 변제금으로 받고, 그 다음에 임차인 B가 이 기준에, 이게 첫 번째 순위를 따졌을 때는 이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여기까지 그 다음 순위까지 이렇게 그 넘어간 거 보니까 이때 기준에 2023년도 2월 21일 기준에 1억 6,500 이하는 5,500만 원까지 보증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 기준으로 하면은 1차적으로 5천만 원을 이제 배당 받았지만은 이때 기준으로 하면은 5,500이니까 500을 덜 받은 결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차인 B는 나머지 그 못 받은 금액 500만 원까지 2차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이 돈이 배당금이 남았을 경우에, 그 다음에도 이제 돈이 그 남아있을 경우에 이제 근저당권자 C한테 넘어간다. 그러니까 4순위는 이제 C 근저당권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임차인 B는 지금 1억 5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은 결과적으로 5천만 원에다가 또 500만 원 이렇게 받아서 5,500만 원 받았는데, 나머지 9,500만 원은 날리는입니다. 이렇게 전입신고만 해가지고는 더 이상 그 물권적인 어떤 효력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최우선 변제금으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D 전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D 전입자도 5,500만 원까지 이렇게 받고, 나머지는 뭐 1억 1,000만 원을 그냥 못 받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뭐 이게 경매가 나와서 이렇게 이 금액 이상으로 나왔다면은 그 다음 순위에 이렇게 밀려서 받겠지만은 그럴 경우는 희박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이제 우리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고, 배당 금액이 이번에는 5억 원으로 딱 한정이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보니까 2023년 2월 21일 날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1억 6,500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2023년 3월 1일자에 B라는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3억, 설정 금액이 3억이고, 그 다음에 2024년 12월 30일자에 C라는 사람이 전입 신고하면서 이번에는 확정일자까지 받아놨다. 근데 그 부동산 임대차 계약 금액이 1억 5천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임차인 마찬가지로 최우선 변제금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2023년 3월자에 됐으니까 2023년 2월 21일 기준으로 보면은 임대차 계약이 1억 6,500에 이하로 했다면은 5,500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C라는 전입자는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까지 받아가지고 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이때 기준으로보다 1억 6,500보다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C라는 계약자는 그 임대차 계약자는 여기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지금 근저당권 이전에 우리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을 봐야 되는데 지급 기준이 이때에 해당되니까 이때 해당돼 이 사이에 이때 사이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한 건들은 1억 6,500만 원 이하로 계약했다면 5,500만 원까지 변제금을 최우선적으로 주니까 여기는 1억 5천이니까 1억 6,500보다 적으니까 당연히 전부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입자 A, 전입자 C에게 각각 임차인 A, C에게 각각 5,5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1순위로 준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는 근저당권자 B가 되겠다. 그러니까 B한테 여기도 이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니까 물권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저당권자보다는 순위에서 밀리니까 그래서 이제 근저당권자가 2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먼저 이렇게 3억을 받아가고 근저당권자는 최우선 변제가 아니라 우선 변제라고 합니다. 그때는 우선 변제 1순위. 그 다음 임차인.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다 받아갔으니까 근저당권자가 다 받아갔으니까 그래도 돈이 남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위를 따져야 되는데 A라는 사람한테 임차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똑같은 임차인이지만은 C한테 갑니다. 왜냐? C는 확정일자까지 받아가지고 이게 물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하고 같이 다툴 수 있는 게 말소기준하고 똑같이 다툴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 이 전입자는 순위는 전입 날짜는 빠르지만은 물권화가 안 돼 있어요. 물권화가 안 돼 가지고 이 물권화된 그 계약자 세입자부터 줘야 되니까 그 세입자가 지금 여기 5,500 받았으니까 나머지 9,500만 원 아닙니까? 나머지가 그러면은 세입자한테 그 임차인 C한테 9천 나머지 1억 5천 5,500 받았으니까 9,500 9,500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네. 9,500만 원입니다. 9,500 아니,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지금 금액이 A씨가 받았으면 1억 1천만 원이니까 1억 1천만 원에 3억을 합치면은 4억 아닙니까? 4억 천이 아닙니까? 4억 천. A씨가 5,500만 원씩 받아갔으니까 이걸 합치면은 1억 천이 되고 이 근저당권자까지 그 합치면은 3억이니까 4억 천 아닙니까? 그게 나머지 지금 배당 금액이 5억 원이라 했으니까 9천만 원 남았으니까 임차인 C는 나머지 500만 원 손해 보고 나머지 9천만 원을 우선 변제 2순위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3순위까지 전부 배당금이 그러니까 배당금이 5억 원이니까 여기까지는 받아갔는데 500만 원이 부족합니다. 500만 원 부족하는데 이거는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순위에서 말소 기준에서 이렇게 밑으로는 전부 말소가 되니까 근데 말소가 되는데 배당 금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간 것입니다. 배당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A라는 전입 세입자는
지금 5,500만 원, 5,500만 원 받아갖고 갔지만 1억 1천만 원을 지금 못 받아가는 경우가 되잖아요. 근데 이 근저당권자보다 앞선 순이잖아요. 먼저 그 전입했잖아요. 전입하고 전입 신고하고 거주를 하면은 거주를 하면은 거주를 하면은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 전입 신고하고 거주를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 말소기준 권리가 이 근저당권자인데 그 이전에 지금 전입 신고하고 거주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세입자의 금액은 다 인수를 해야 됩니다. 1억 천을 낙찰자가. 그러니까 이거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명심. 예. 지금 배당금은 5억인데 여기까지는 지금 해서 처리가 끝났는데 이 A라는 전입자는 확정일자는 안 받았지만은 그래서 확정일자는 안 받고 했지만 그래서 이제 최우선 변제금만 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은 계속 거주하면은 낙찰자가 돈을 안 주면 계속 거기서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내보내려면은 1억 1천만 원을 줘야 그 사람은 이제 최종적으로 다 받고 나가는 것이니까 이거를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1억. 그냥 다 없어진다 무조건 그 경비금 다 없어진다 생각해서 무작정 뛰어들으면은 이건 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네 번째.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이고 배당 금액이 6억 1,500으로 가정하고 보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자에 근저당권 3억이 설정되어 있고 2022년 5월 11일자에 B라는 사람이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 다음에 2023년 2월 21일자에 또 C라는 사람이 전입신고와 같이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1순위는 마찬가지로 최우선 변제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을 보니까 마지막 날짜 2023년 2월 21일자에 공교롭게도 이때 임차한 사람이 1억 6,500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은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 그 계약된 그 세입자를 보니까 이 시보다는 더 빠르죠. 똑같이 확정일자 받고 물권화 됐지만은 물권화에서는 이제 날짜 접수 순서대로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금액을 보니까 1억 5천이니까 1억 6,500 기준보다는 더 이하니까 당연히 5,500으로 적용해야 되고 그래서 임차인 B와 C는 다 똑같이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5,500만 원을 배당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위를 보니까 그 말소 기준에 의해서 보니까 이 근저당권을 설정되어 있는 사람이 은행이 그 다음 순위니까 그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3억이니까 3억을 전부 배당받게 됩니다. 이때 우선 변제 1순위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그 배당 금액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딱 보니까 배당 순서를 보니까 3순위는 근저당권자한테 전부 배당이 됐고 그 다음에 B한테는 일부 됐지 않습니까? 5,500 됐고 그래서 이제 순서를 보니까 B와 C만 남았는데 B가 더 순서가 빠르니까 B를 보니까
5,500만 원 먼저 받았으니까 나머지 금액이 그 1억 5천에 계약되는 거 나머지 금액을 보니까 그 금액이 9,500입니다. 그래서 우선 면제 2순위로 전부 배당 받게 되고 나머지 보니까 우리 그 시 계약자만 그 세입자만 남았는데 5,500 받고 나머지 1억 1천이 남아 있다 보니까 배당 금액이 6억 1,500만 원으로 공교롭게 돼 가지고 1억 1천만 원을 전부 받게 돼서 3순위까지 우선면제 3순위까지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최종 4순위까지 전부 낙찰을 그 배당 금액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배당 금액이 이렇게 다 돼가지고 전부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더 이상 그 인수할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마지막 이렇게 케이스 또 마지막 부를 보겠습니다. 배당 금액이 3억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2000년 5월 1일자에 A라는 은행이 근저당권을 1억 잡았고 그 다음에 2021년 5월 11일자에 B라는 세입자가 1억 5천에 세입 그 부동산 계약 체결해서 들어왔고 2023년 2월 21일자에 C라는 세입자가 1억 6천5백에 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왔고 2023년 5월 1일자에 근저당권자가 금융권에서 1억을 또 근저당을 설정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고 순위를 따져보니까 1순위는 임차인 B 1차 최우선 변제 이때 기준으로는 1억 5천만 원 이하로 그 계약 체결을 했으니까 5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해줍니다. 5천만 원을 그 다음에 이제 순위가 근저당권자 A한테 1억을 주고 우선 변제 1순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임차인 C한테 이때 기준으로 해서는 그 5,500까지 그 다음 순위로 지금 넘어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당금이 있다 보니까 좀 순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인 C가 이제 그 5,500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때 계약한 세입자는 5,500 주고 그 다음 이제 보니까 이때 1억 6,500에 이하인 조건이 똑같이 B라는 또 전입자도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1차 최우선 변제로 5천만 원까지 받았는데 이 기준으로 하면은 500이 더 늘어나잖아요. 5,500이. 그래서 나머지 금액 임차인 B한테 500만 원을 준다. 그래서 이제 2차 최우선 변제. 그러니까 C하고 B한테 이제 하고 그래도 이제 돈이 남으니까 돈이 배당금에 3억이니까 이때까지 넘어간 것이죠. 그 근저당권자한테 근저당권자 D한테 넘어간 금액이 9천만 원. 9천만 원. 그러니까 이 근저당권자는 뭐 1,000만 원은 손해 받겠죠. 1,000만 원. 뭐 이자는 뭐 이 정도 경매가 나올 정도면 이자는 뭐 물론 못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근저당권자는 1,000만 원 손해 봤다. 이런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금액이 낙찰 금액이 3억인 경우에 이렇게 부동산 등기 부등본상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거는 부동산 등기 부등본상에 표시는 안 돼 있겠죠. 이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별도로 이거는 이런 그 세입자 이 경우는 부동산 등기 부등본에 표시가 안 됐습니다. 부동산 등기 부등본에는 이거하고 근저당권자 이거 근저당권만 표시가 돼 있지 이런 거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나 공매할 때
그 보이지 않는 권리를 그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동사무소 가서 열람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또 뭐 배당 신고했을 겁니다. 배당 신고하면은 이게 세입자가 배당 신고했는지 어쩐지 딱 그리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딱 대입시켜서 전입 날짜 언제인지 이렇게 해서 전입자가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이 됐나 그 다음에 이렇게 날짜 순서로 딱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고 이렇게 딱 넣어서 대입해 봐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에 해당되는 그 보증 금액은 얼마 이하에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 금액이 돼 있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면은 그 순위에 의해서 다 하고 배당이 전부 안 되고 만에 하나 그 낙찰받을 그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여건 주변 시세나 뭐 여러 가지 여건 그다음에 인수할 금액이 있나 없나 따져가지고 경매에 뛰어들어야지 그거를 이런 것들을 분석을 않고 뛰어들면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이렇게 그 알려드린 것을 잘 모르겠으면 몇 번 그 보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최우선 변제금이 어떻게 배당되는가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이렇게 어떤 물건지를 이렇게 딱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시를 5가지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그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